영원히 사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불로초 같은 전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그 자체가 불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남긴 글과 공적, 그리고 덕으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불멸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진정한 불멸, 바로 삼부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째, 세상을 움직이는 말을 남기는 입원. 둘째,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공을 세우는 입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덕을 쌓는 입덕.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것.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이게 바로 인생을 걸고 도달하고 싶은 최고의 목표였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조선 500년, 그 기나긴 역사에서 과연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룬 사람이 있었을까? 글쎄요, 선뜻 이름이 떠오르진 않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인물은 그 누구보다 이 불멸의 이상에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서거정, 세종대왕 시대에 태어나서 성종시대까지 조선 초기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천재학자이자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지금부터 서거정이라는 인물을 삼불후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의 천재적인 글솜씨는 어땠는지, 6명의 임금을 거치면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 또 인간으로서 그의 덕은 어떤 빛과 그림자를 품고 있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그의 첫 번째 불멸, 2번의 세계입니다. 과연 그의 굴은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 걸까요? 서거정은요, 시작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건근의 외손자로 태어나서 만 6살에 이미 스스로 글을 짓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신동이 나타났다고 주변이 다들 놀랐죠.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만 17세에 과거 1차 시험인 생원시와 진사시를 모두 통과하고요. 마침내 만 23세에 최종 관문인 문과에 급제하면서 관직에 나아갑니다. 정말 거침없는 엘리트 코스의 시작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그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양촌 권근의 문잔이 외손에게 그대로 전해졌구나. 이건 위대한 학자였던 외할아버지가 환생한 것 같다는 최고의 찬사였던 셈이죠. 그만큼 그의 재능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두 번째 불멸, 입공의 여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평생을 나라에 바치면서 그가 세운 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5년. 서거정이 관직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가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무려 6명의 왕을 삼겼다는 거예요. 왕위를 둘러싼 피바람이 불던 그 격동의 시대에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신임을 얻은 신하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비범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만 31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왕자였던 수양대군, 그러니까 훗날의 세조를 따라서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합류하게 된 거죠. 이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집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가던 어느 날 밤 서거정은 아주 섬뜩한 꿈을 꿔요. 밤하늘에 떠있던 달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달은 어머니를 상징했거든요. 고향에 홀로 계신 노모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생겼구나 직감한 그는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수양대군은 마침 도착한 서거정 어머니의 위독 소식에 깊이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서거정의 효성은 하늘을 감동시킬 만하다. 이 사람이 그냥 재주만 좋은 선비가 아니라 그 근본에 부모를 향한 진실하고 지극한 마음이 있구나. 이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서거정을 평생의 동반자로 믿고 곁에 두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 서거정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 입덕입니다. 과연 그는 아무 흠결 없는 완벽한 성인이었을까요? 그의 덕에는 밝은 빛과 함께 짙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그의 덕망에는 일종의 양면성이 있었어요. 한편으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형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거두는 아주 따뜻하고 어진 사람이었어요.
또 늘 책과 함께 검소하게 살았고 왕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강직함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 기록인 실록에 그릇이 좁아서 남을 포용하는 아량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실릴 정도로 냉정한 면도 있었습니다. 아마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만큼 타인에게도 그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완벽한 성인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훨씬 현실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유산은 정말 거대합니다. 그의 말과 공이 합쳐져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단단한 기틀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위대한 결과물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거정은 무려 23년 동안 대제학이라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제학이 뭐냐면요, 그냥 높은 벼슬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학문과 문장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성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문영이라고도 불렸는데 한 시대의 지적, 문화적 방향키를 쥔 아주 막중한 역할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꾼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라의 뼈대가 된 헌법, 경국대전, 단군부터 고려까지를 정리한 역사서, 동국통감, 우리 문학의 정수만 모은 동문성과 전국 8도의 지리 정보가 담긴 동국여지승람까지 그는 조선의 법, 역사, 문학, 지리라는 4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서거정의 작업은 그냥 책 몇 권 쓴 게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국가의 정체성을 문자로 하나로 모아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수백 년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지적, 법적 토대를 쌓아 올린 것이죠. 문장은 돌을 씻는 그릇이다. 그가 남긴 이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글이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로 세우는 올바른 원칙과 철학, 즉 도를 담아서 후세에 전하는 신성한 그릇. 그의 모든 성실한 작업은 바로 이 깊은 신념에서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학자이자 신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서거정. 그는 과연 입원, 입공, 입덕의 삼부루를 달성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조선의 역사와 법, 그리고 문학 자체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쌓아 올린 조선의 기틀은 그 후로도 수백 년을 버텨냈으니까요.